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안 분석 이화여대를 맡은 분당청설 입시전략단임 조항우입니다. 네, 우선 정시 모집 요강이나 수시 모집 요강 바뀌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발표된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 분석을 통해서 특징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수시하고 정시 이 순서대로 할 거고요. 수시 안에서도 교과, 학종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논술하고 특기자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하고 학종 부분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는 고교 추천, 학종은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의 변화가 없습니다. 2024에서 2025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만 지금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원의 변화가 좀 없는 편이고요. 미래의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따로 나눠서 인문하고 자연을 보면은 인문은 감소하고 자연은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해서도 학종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볼 텐데요. 전형 방법에서는 좀 변화가 꽤 큰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고교 추천 보시면 이쪽 3학년 재적 여학생 수의 5% 최대 10명 안에서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는 재적 수의 5%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고교별로 최대 20명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화여대 지원자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확률이 좀 높을 걸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전형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4학년도까지는 교과 80의 면접 20 한 번에 이제 뽑았지만 2025학년도부터에는 1단계 교과 100으로 해서 5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80 그리고 면접 20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단계에서 이 5배수 인원수를 많이 뽑아서 그다음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기회 이제 문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진로 선택 과목 비중입니다. 교과가 이제 80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원래 10%가 들어갔습니다. 10% 들어가던 것이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20%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것들 때문에 이런 단계별 전형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비중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신 컷의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래인재 학종 부분을 보시면 전형 방법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류 100 그리고 2025학년도도 서류 100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계속 없어졌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좀 변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자연계획 과탐 지정 폐지입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의 약학 이쪽도 과학이 필수로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2025학년도에 가서는 탐구로 다 바뀌었습니다. 탐구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사탐을 선택을 하든 과탐을 선택을 하든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사과탐 선택자 모두가 지원할 수 있고 요 등급 한만 맞추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약학부에서 이제 최저 부분이 좀 완화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학, 미래산업 약학 이쪽에서 4개 등급합 5. 4개 등급합 5라는 얘기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이렇게 총 4 과목에서 등급을 합쳐서 5가 되면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25학년도에는 등급합 6으로 바뀌었습니다. 4개 등급합 6.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최저를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운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학생들에게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부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예, 미래인재 전형에서 국제학부 새로 뽑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국제학부 수능 최저 기준도 이렇게 3개 등급함 6으로 새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최저 부분 완화된 부분이 어떻게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이라고 이제 될 수가 있다. 좋은 점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최저가 낮아져서 최저 맞추는 게 쉬워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반대로 내신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쟁이 좀 심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가 내려간 만큼 완화가 된 만큼 내신 준비도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종하고 이제 다르죠. 학종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원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었는데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논술 먼저 보면은 소폭이지만 인문, 자연, 스크랜튼, 납부 다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학 특기자는 인원수가 그대로지만은 국제학에선 줄어들었어요. 근데 사실 국제학에서 이 줄어든 거는 미래인재 학종 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인원 차이가 크게 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기자 전형으로는 이제 국제학부 쪽에서 뽑는 게 이제 11명이 줄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자, 전형 방법을 보면요. 논술 같은 건 논술 100입니다. 근데 이게 2025학년도로 넘어오면서 논술 100 그대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024학년도에 이미 논술 100으로 한번 변화를 한 거죠. 이미 변화를 한 거는 2025학년도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단계별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했고요. 1단계 서류 100에서 4배수 뽑고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미래인재 학종 전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가 아니라 사실은 동일해요. 자연계열 이전에 여기 자연이나 이런 약학 쪽에서 과학으로 하던 요 부분들이 2025학년도에는 다 탐구로 바뀌었습니다. 자연계열 이제 과탐 지정 폐지 우선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학부도 똑같이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4개 등급함 5에서 4개 등급함 6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미래인재 학종할 때 한 가지 빼놨던 게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에 수학 필수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문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함 6이면 수학 빼놓고 국영, 탐 이런 식으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을 포함해서 나머지 과목 하나를 추가를 해서 꼭 맞춰줘야 돼요. 최저를.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부분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는 없는데 이거 한 가지 제가 얘기 안 했네요. 과학 특기자. 특기자가 제가 계속 이제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학 특기자는 2024학년도에서는 선발을 했어요. 선발을 했는데 이미 그때 22명이 줄은 상태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게 2025학년도로 넘어가면은 과학 특기자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됩니다. 아예 선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기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 제출하는 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신에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공인 어학 성적을 꼭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불문, 동문, 그리고 국제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렇게 해서 공인 어학 성적 증명을 꼭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이화여대 정시 부분을 볼 텐데요.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입결이 형성이 되고 학생들이 어느 군에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어떻게 선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범대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계속 나군에서 모든 학과를 선발을 했어요. 모든 학과를 선발을 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사범대에서 일부 학과들이 가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군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범대 전체적으로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교육학과, 그리고 사회과 교육학과, 그리고 과학교육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사범대는 나군에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선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수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 과목 제한 폐지가 되는데 수시에서는 이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과목이. 그냥 다 국수, 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 확통 선택자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2024학년도. 2024학년도까지 그렇게 됐는데 2025학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선택 과목이 전체가 다 폐지가 됩니다. 수학도 확통 선택자가 이제 자연 계열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탐 선택자도 이제 자연 계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데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연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과탐 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에 6%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이화여대는 과탐을 이제 100분위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교 자체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그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 때 과탐 같은 경우에 6%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과탐의 6% 가산점이 아니라 한 과목당 6% 가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탐 학생들이 자연계를 지원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각 등급마다 이제 점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반영비를 한번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비가 국수영탐 전체적으로 좀 고른 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여러 가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국어 반영비가 좀 높은 편이고 자연계열은 수학이나 탐구, 과탐 반영비가 원래 높았습니다. 그 영어 반영비는 요즘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화여대는 영어 반영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 20%가 들어가요. 이 정도면 상위권 대학교들 중에서도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이 간의 반영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화여대를 지원할 때는 반영비가 고르게, 그러니까 전 과목이 좀 고르게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영비 안에서 2024학년도에서 5학년도로 넘어올 때 지금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전에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올 때 수학 반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수학 반영비가 늘어나고 탐구 반영비가 줄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영비에서는 2025학년도에 크게 변한 거는 없다. 하지만은 이화여대 자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인문, 자연 다 나눠져 있는데 간호나 미래산업약학 전공 이쪽 학과들은 인문, 자연 반영비를 어떤 거든 다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인문 반영비로
점수를 만들어내도 되고요. 자연계열 반영비로 점수를 만들어내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높은 점수로 된 것들을 그냥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발하게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 반영비가 우선 높은 상태예요. 높은 상태에서 영어 등급별로 점수 주는 것들 차이가 3등급 밑에 4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를 안정적으로 정시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3등급은 맞아줘야 돼요. 영어.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4등급으로 내려가면은 지원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영어 반영비가 높은 상태에서 점수도 많이 깎이고 이런 상황이면은 나머지 국수탐으로 그 점수를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영어 3등급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것들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한국사는 보통은 학교마다 좀 조금씩 다릅니다. 감점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화여대는 지금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산점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공통으로 다 같이 반영이 돼요. 근데 이대는 좀 달라요. 인문은 3등급까지 10점으로 동일합니다. 4등급부터 조금씩 이제 감점이 들어가요. 근데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는 동일합니다. 10점으로. 그리고 5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안전하게 인문이든 자연이든 한국사 3등급 이상 정도는 맞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사 3등급이면 점수를 치면 30점입니다. 5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맞아줘야 이런 감점을 감점을 받지 않는다 이거고요. 이 감점이 되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작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시에서 0.1점, 0.2점 가지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입결이.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감점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사는 조금씩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좀 드릴게. 보통은 우리가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학과별로 선별을 해요. 학과 혹은 학부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대는 우선 계열별로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통합 선발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통합 선발로 해서 뭐 인원수 왕창 많이 해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밑에 있는 뭐 사범대, 의대, 간호, 약학, 뭐 뇌인지과학부 등등등 이런 학과에서는 이제 따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학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원화된 상태에서 선발을 진행을 하고요. 계열별로 통합 선발된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말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학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학과가 확고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학과 학부로 이제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우선 계열로 선발을 해서 1학년 동안 여러 가지 배워보고 말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변한 건 아니고요. 계속 이화여대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선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이화여대 계획안을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정보를 전달을 하다 보니 좀 놓치는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년 가면은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다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또 바뀌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고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를 오늘 제가 하긴 했지만은 사실 학교 하나만 본다고 해서 어떤 입시에 대한 감이나 안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교들을 다 들어보고 내용도 확인해보고 해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떤 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화여대 말고 다른 대학교들도 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제 2025학년도 이화여대 전형계획안 분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